본격적인 이야기. 오늘은 뭐 해볼까요? 저는 오늘 준비하고 온 건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 네, 뭐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위성 인터넷 사업이죠. 그래서 스타링크나 스페이스X가 사실은 테슬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론 머스크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네. 또 이러면은 트위터와 테슬라는 좀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라면,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서로 그렇죠. 하락하는 압력이 있다라면, 영향 별로 안 스페이스X에서 예를 들자면 팔콘 9이 뜨고 또는 뭐 스타쉽이 뜨고 이러면은 테슬라 주가도 같이 오르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빠르면 올해 안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 늦어도 내년에는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서 테슬라 주가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페이스X는 내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좋아요. 오늘은 스페이스X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에 하나인 사실 주력 사업은 위성을 띄워주고 대신해서 띄워주는 그쵸. 로켓 사업이라고 한다라면 로켓토리가 주력 사업이라고 한다라면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스타링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스타링크도 앞으로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스타링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 에너지 사업, 뭐 충전 사업,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 테슬라, 오테라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골라서 스페이스X 안에 그 중에 이 스타링크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스타링크가 근데 도대체 뭡니까? 일단은 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줄까요? 그러니까 스타, 별 연결해 주는 거죠. 아,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쏙 됐어. 대단히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제가 저궤도 위성과 고궤도 위성, 높은 데서 돌고 있는 인공위성과 저궤도 위성의 차이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궤도 위성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는 멀리 보이잖아요. 그쵸. 멀리 보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는 몇 개만 띄어놔도 커버리지는 돼요. 넓게. 커버리지는 되고 저궤도는 낮은 데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낮은 데를 다 커버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띄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띄우는 것이 이 스페이스X의 팔콘 9에 의해서 가능하고 앞으로는 스타쉽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강력한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사업 경영 철학이 여기서 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용을 어떻게 아꼈는지 이런 걸 좀 흥미진진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링크 좀 보시면 제가 좀 참조한 기사는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이 스타링크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네, 이게 또 이슈가 있었죠. 네,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거칠게 좀 표현하면은 뭐 서방의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서방의 지원 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지원이 이 스타링크입니다. 그런가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전쟁 나자마자 지원을 해줬죠. 네. 그래서 이 스타링크가 없다라면 전쟁에서 벌써 졌을 거다. 이게 지금 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타링크에 대한 수요는 민간에서도 있겠지만 미국 국방성도 이미 스타링크랑 계약을 했고 세계 서구 국가들 물론 이것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안보 문제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고객군에서 빠지겠지만 한국 또한 뭐 지금 KT에서 스타링크랑 유사한 걸 하겠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구축되기 전이라면 한국 군도 중요한 고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전쟁의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해서 특집 보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스타링크가 얼마나 강력한지 좀 그리고 스타링크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테슬라의 자동차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이 가격대가 과연 가능한 가격대인지 앞으로 스타링크가 지금 사용하려면 월 99달러예요. 월 99달러 하면은 사실 좀 부담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하락한다면 이것이 충분히 자동차에서도 충분히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이 커넥티드카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자동차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잠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영향이 있는 서비스죠.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자, 궁금합니다. 아니 전쟁에서 무기나 식량 이런 것보다 스타링크가 가장 중요한 지원이었다라는 것도 신기하네요.
단적으로 연결되면 말씀드리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날 해커들을 통해서 우선은 우크라이나의 전산망을 다 붕괴시켰어요. 그러니까 폭격을 통해서도 전산망이 붕괴됐지만 러시아 해커들이 나름 또 유명하다 보니까 러시아 해커들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전산망은 다 붕괴된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군과 군이 연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 러시아군이 적군이 나타났다. 저쪽에 예를 들면은 여기 포대가 있다면 포대 연락을 해가지고 저기다가 포대에다가 저기 대포 좀 쏴달라 이런 걸 연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통신이죠. 통신이라든지 또는 뭐 드론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데 우선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위성 중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위성이 지금 깔려 있는 거 보면은 이 진한 파란색이 스타링크인데 언제부터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냐면 2021년부터 그러게요. 빠르게 스타링크가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약 8,000개가 7,000개가 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만 7,000개가 넘게 지금 하늘을 떠다니는 거고 이것이 곧 수만 개가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아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고궤도 위성이에요. 고궤도 위성. 고궤도 위성이고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는 지금 뭐 3,335개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띄어 있는 거는 이렇게 되고 일점에 지금 스타링크가 가장 놀라운 건 일주일에 평균 20개씩 하늘에 쏘아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요. 일주일에 20개를? 일주일에 20개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다 스페이스X의 팔콘 9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즉 팔콘 9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천재적인 경영학적인 어떠한 전략을 썼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속 지금 저궤도 위성을 나르고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45개국에서 지금 가입자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 지역은 예외 지역인 거고 또 지금 이란에서의 어떠한 반정부 투쟁에서도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예외적으로 한다라면 100만 명 정도인데 스타쉽이 그러니까 아니야 스타링크 스페이스X가 즉 텔레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이 전 세계 인구의 35%가 아직은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타링크를 서울에 연결하겠다. 이러려면 한국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되죠. SKT, KT, LG 플러스 거품 물 거예요. 그렇죠. 아마 테슬라 매장 앞에서 직원들 전체 데모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도시 외곽에서 저기까지 전선망, 그러니까 유선망 뚫어야 돼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또 특히 뭐 5G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설치하기가 촘촘히 설치하는 되게 네.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외곽 지역에 사는 지역들이라든지 땅이 넓은 국가들,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말씀드릴 건 미리 말씀드리면 네. 테슬라가 아니라 이 스타링크, 스페이스X가 꾀하는 전체 인터넷 시장 중에서 3%가 자기네 목표예요. 100% 중을 다 먹겠다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3%만 먹어도 월 300억 달러예요. 월 3조 30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전 세계 통신 시장이 큰 건데 전 세계 통신 시장이 3%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통신 시장은 한 달에 1조 달러 규모예요. 1조 달러 규모인데 거기에서 3%를 먹겠다니까 300억 달러인데 300억 달러가 환화가로 따지더라도 30조가 넘는 대단히 큰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게 과연 일론 머스크가 3%에서만 끝낼 것인가 이건 뭐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는 이 스타링크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돈을 좀 벌어야 된다. 화성 탐사 자기 가는 게 이제 꿈인데 목표인데 화성 탐사까지 가려면 스타쉽도 띄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우주선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돈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돈을 갖다가 투자자들한테 다 받을 수도 없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돈 받거든요. 억만장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로도 충분하지 않으니 매달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스타링크 사업인데 그래서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고 인공위성으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전쟁에서도 잘 쓰이고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이거를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볼까라는 그래서 이거 자체의 비즈니스로 키워볼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재미나게 드러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드러났던 군사적 잠재력이기 때문에 지금 나토, 미국 국방성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어떠한 긍정적 효과와
또 단점들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에서는 스타링크를 공격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위성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뭐 이코노미스트 잡지 그러니까 분석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미군이 싸웠던 거는 당시에 위성을 갖고 있었죠, 미국이. 이건 애들 장난이었다. 지금 스타링크에 비하면 스타링크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군사 작전에 있어서. 그래서 군사적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의도하지 않았던 엄청난 전 세계 군으로부터 수요가 넘쳐날 거다. 그러니까 홍보가 잘 됐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군도 한국에 KT, SKT, LG 플러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사실을 생각을 해서 아마 한국군도 스타링크의 고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군이 해외 파병을 갈 때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자체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군도 스타링크의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15만 명이 사용을 해요. 스타링크를? 네, 이건 아까 말한 100만 명에 빼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빠지는 거고 이거는 정상적인 고객이 아니니까 이거 우크라이나에서만 일론 머스크가 무료로 풀었거든요. 그렇죠. 무료로 풀었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를 좀 수용을 하려면 동시에 여러 대가 뭐 스마트폰으로 접속 가는데 피자 크기 한 판, 작은 거 한 판만한 접시 같은 거 또는 원같이 생긴 거, 직사각형으로 생긴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연결을 한대요. 이미 그렇게 설계가 됐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모델 3나 이런 거에 들어갈 수도 있다. 구조적으로. 그렇네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작업들을 말씀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이런 전문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C4ISR 기능을 한다. C4라는 것은 C가 4개가 있고 그다음에 ISR. C가 4개 있다는 건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기능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인텔리전스, 정보기관 역할을 해준다는 거고, 서빌리언스, 감시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리커네선스, 그러니까 정찰 역할을 해준다. 정찰 역할을 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네요. 정찰이라는 것은 적군이 저기에 등장했다. 자, 포격 쏴라. 드론으로 공격해라. 심지어 흑해에 있었던 러시아 함대를 드론이 공격했는데 다 이 스타링크의 도움을 받아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킹 열받는 거죠. 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 차이를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안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전통 위성 인터넷 시장은 죽었다. 스타링크가 이건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전통 위성 시장이 지금까지 있었어. 그래서 위성 통화라든지 지금 전통 위성에 의해서 비행기 탔을 때 인터넷 하는 것도 그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36,000km 지구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궤도에서 크게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데서 돌다 보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커버리지가 되게 큰 거죠. 되게 크다 보니까 한 대가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자면은 가정하는 거예요. 1,000명이 여기서 연결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넓은 지역에 있는 1,000명한테 주다 보니까 1인당 줄 수 있는 대역폭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쵸. 훨씬 더 많은 지역에 여기에는 지금 10,000명, 뭐 2만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겨우 1,000명밖에 대역폭이 안 되니까 1인당 줄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니까 되게 비싸요. 비싸고? 네. 그러니까 느린가요? 그러면? 느려요. 느려요? 가장 정확한 지적이 느립니다. 그건 제가 느리면 뒷부분에 안 쓰면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550km예요. 자, 36,000km하고 550km라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 고궤도 외성 같은 경우가 36,000km고 테슬라가 한 2만 km였다라면 큰 차이 안 났을 텐데 테슬라는 550km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스타링크는 테슬라래요. 550. 테슬라도 한번 쐈죠 우주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스타링크는 550이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데서 땅을 바라봐야 되니까 훨씬 더 촘촘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을 띄우고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러니까 수많은 위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대신 뭐냐면 이 좁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커버하면 되니까 1인당 줄 수 있는 대역폭이 큽니다. 크고. 네. 고궤도 위성하고 저궤도 위성이라고 해도 인터넷의 역량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궤도에 있으니까 1인당 줄 수 있는 폭이 크다 보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일부에서는 5G의 속도다. 뭐 이렇게 4G의 속도다. 뭐 이런 속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4G나 5G 중간쯤에 있을 거다. 그럼 대단히 느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만하겠네요. 네, 쓸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뭐 5G처럼 마스터라고 하는 이 중간 기지국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위성으로 다 커버리지 되면 그냥 마스트 만들지 말고 개별 국가 통신사 없애고 이거를 쓰면 제일 좋죠. 근데 통신이라는 건 워낙 정보 보안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쉽게 이걸 풀어줄 일은 만무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레이턴시. 보통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레이턴시라는 거는 밑에서 쏴서 여기까지 돌아왔다가 그러니까 인공 스타링크를 만났다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고궤도 이상 36,000km 있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한참 걸리겠죠. 한참 걸렸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정말 36,000km면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5,500km는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550km는 바로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고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야 저기에 A라는 지역에 적이 나타났어 라고 인공위성으로 쏴줘가지고 포대한테 연결해서 알아서 포대가 여기 포대 맞추고 쏠라 그러면 걔네가 벌써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네. 내가 어떤 배가 나타났어. 적군의 배가 나타나거나 탱크 부대가 나타나거나 아니 적군의 부대가 나타나서 위치를 딱 저기 흔히 말하는 특수부대들이 가가지고 위치를 딱 찍어줄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타격해. 쏴. 그래서 비행기가 오는 이유가 비행기는 눈으로 보고 쏘니까 이동해서도 쏠 수 있는 거 근처까지 와서. 근데 포격으로는 못하는 이유는 이 지연 시간이 레이턴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얘네가 그 사이에 이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격에 그 했을 때 확률이 떨어진다는 좌표가 거죠.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비행기가 직접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영화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죠. 이 레이턴시가 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짜증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코노미스트 보면은 이 군사 전문가들이 얼마나 진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자기네들 개고생했는지 그때마다 기술적으로 이 레이턴시 때문에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그 내부적인 갈등들도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또 되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서 막 너무 보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지역 곳곳에서 정찰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드론이라든지 정찰병들이 올리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하나의 피드에 다 떴다 그래요. 공유됐어요? 네, 공유 다 되면 인fan터리가 이렇게 포격 부대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먹을게. 이건 우리가 공격해. 그다음에 이건 우리가 공격할게. 가까이 있으면 네, 가까이 할게. 있는 경찰차가 출동하듯이 그런 식으로 작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매우 러시아에 비해서 군사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물자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 이 군대가 방어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스타링크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스타링크 우크라이나 군인 그 장비 한 명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스타링크 is our oxygen. 산소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이 산소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스타링크가 중요했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our oxygen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타링크가 요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역할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있고 효용성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미국 국방성은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수요가 창출이 된 건데, 그러니까 즉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장사한 거예요. 우리 제품의 이 가능성을 위험한 지역에서 보여줬다고 볼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의도는 뭐 순수하게 자기 말로는 트위터에다가 도와줄 인도적으로 자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한 거다. 인도적 지원. 왜냐하면 전쟁 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일주일도 안 돼서 지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피자 같은 이 파넬을 다 보냈죠. 이랬다라는 거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러시아가 열받은 거예요. 러시아가 열받아가지고 뭘 하냐면 이 적외도 위성이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위성을 스스로 자폭시키는 거죠. 그러면 한 4,000개, 5,000개 파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파편을 맞으면 스타링크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손상을 입고 하늘로 땅으로 떨어지거나 파괴되거나 이러는데 놀라운 거는 이것들을 이게 터졌을 때 이 스타링크가 땅에서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제어 장치가 또 550km밖에 없다니까 되게 빠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라오는 파편을 다 피했다. 다 피했다. 그래서 네, 한 7,000회 정도 궤도 수정을 했다고 하니까 물론 전쟁 나기 전부터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되게 낫다라는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자연재해라든지 어떠한 외부 적군의 공격에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촘촘히 있다 보니까 하나가 만약에 진짜로 공격을 받아도 옆에 있는 스타링크가 잽싸게 여기 커버리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그러니까 신기한데? 되게 방어력도 이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이것도 대단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위성 교체 비용도 되게 저렴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타링크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민간 지역에서의 어떤 안정된 인터넷 공급을 할 수 있는 상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큐리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과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하나 뭐 우리나라도 어디 화재가 나면 인터넷 다 그 일대가 끊기잖아요. 그쵸. 그럼 뭐 우리가 인터넷 끊겨봐서 알겠지만 전기 끊긴 것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그쵸. 가게집 장사도 안 되죠. 결제도 안 되고. 예, 결제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현금 없이 나왔던 사람들 뭐 어쩔 줄 몰라 하죠. 그쵸. 이런 것들을 읽어내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의 안정성을 요번에 심지어는 전쟁 상황에서도 궤도 수정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공급의 안정성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안정적 공급이라는 부분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한 자기 PR을 했다. 그러니까요. 자기 마케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편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헤비웨이트 지금 계속해서 챔피언. 띄우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루에 일주일에 20개씩 띄운다 그랬잖아요. 네네. 일주일에 20개씩 어떻게 띄우느냐면 스페이스X가 지금 위성 띄우는 양이 그러니까 2022년 3쿼터에 3쿼터에 이 정도를 띄웠다는 건데 이제 경쟁사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사는 물론 이제 스페이스X 할 때 더 보겠지만 CISC가 중국 거고요. 그다음에 ULA가 어디냐면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보잉사하고 로키드 마틴이 합병을 했어요. 이러다간 우리 스페이스X 못 쫓아가겠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한 번 띄울 때 비용이 아직 스페이스X가 너무 싸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다 몰리는 거예요. 이게 압도적인 차이는 사람들이 스페이스X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스페이스X에다가 우리 인공위성 한국도 고객입니다. 띄었을 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 싸게 부분 띄울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로스코스모스 이게 러시아 거고요. 그다음에 아리안 스페이스가 이게 유럽연합. 그리고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 팔콘 6입니다. 여러분 이 팔콘 6 맞죠? 팔콘 9 죄송합니다. 네. 팔콘 9인데 팔콘이 이제 계속 진화해서 팔콘 9까지 갔죠. 이 팔콘 9 그 영상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이거 같이 돌아와서 이렇게 착륙하는 거. 네네네, 봤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금 재활용이 어느 정도 가냐면 10번 정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10번 정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가격 세이브 효과가 코스트 커팅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몰랐어요. 팔콘 9이 한번 올라가면 위성 하나만 띄우고 내려올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보면 어느 위성 우리 저 얼마 전에 발표했을 때 무궁화 이성 뭐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가잖아요. 네, 하나만 가져가서 띄우고 오잖아요. 팔콘 9은 가서 50개 위성 띄우고 오는 거예요. 아우. 근데 2022년에만 61회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300 몇 개 300개를 넘게. 예, 350개를 이야. 그냥 쫙 한 거죠. 이런 식의 어떠한 대량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팔콘 9이 2023년 들어와서는 올해 들어와서는 주 2회 발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회는 스타링크만 가서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스타링크를 일주일에 가서 지금 여기 50개까지 할 수 있지만 20개씩 매주 20개씩 스타링크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은 스타링크 거를 가서 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른 걸 위탁받아서 돈 받고 쏴주고. 그래서 이걸 비용을 세이빙하는 거죠. 세이브하고. 네. 그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것이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스타쉽 보셨잖아요. 2021년에 한번 스타쉽이 떴다가 지구 밖을 벗어나진 않고 지구 내에 올라왔다가 한번 착륙하는. 네, 그렇죠. 네, 그 스타쉽이 한번 보였었는데 스타쉽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지금 인류가 만들었던 우주 로켓 중에서는 가장 큰 거죠. 무려 물건을 100톤이나 운반할 수 있거든요. 이 100톤을 운반할 수 있다 보니까 스타쉽 개발 중인데 많이 뜨면은 한꺼번에 400개 스타링크를 쫙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수만 개의 스타링크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스타링크의 커버리지가 안 되는 곳이 지구상에 없게 된다. 남극과 북극을 시작해가지고 스타링크는 스타쉽이 올해 그러니까 목표는 근데 스타쉽이 올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쉽이 올해 가서 스타링크 400개 공중에다가 살포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스타링크는 내년 정도 되면 커버리지가 지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제2의 활용, 제3의 활용, 아까 전에 군대에서 활용했던 것, 민간에서의 활용의 안정성 이런 게 입증됐다라면 이런 것이 예를 들자면 테슬라의 자동차에 연결된다든지 이런 데서 거기서 타가지고
뭐 인터넷이 연결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스타링크가 테슬라랑 연결되는 자동차와 연결되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다. 왜? 이렇게 많이 뛰어넘으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격 또한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미 런치 마켓에서 아까 말했던 도미넌스 갖고 있고 새틀라이트 인터넷에서 오퍼레이션에서도 좋은 것을 갖고 있다. 요렇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격에 대해서 미리 제가 내일 할 거를 좀 잠깐만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살짝 맛배기만 이거예요.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 아까 말했던 보잉하고 럭키드 마틴이 합병한 거에서는 로켓 한번 띄를 때 1억 달러 들어요. 아이고. 네. 그다음에 에어리언 스페이스 유럽 연합이죠. 2억 1,300만 달러 들어요. 자, 스페이스X에서 팔콘 9 띄울 때 얼마 드냐면 6,200만 달러. 와,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죠? 쓰던 거 이거는 새 거 쓰는 거고요. 새 거가 6,200만 원. 그리고 중고 쓸 때는 아니야. 6,200만 달러. 중고 쓰는 5천만 달러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즉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에 비해서 반 가격에 가능한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50%가 싼 거예요. 50%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스페이스X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사로부터 미국 국방성으로부터 또는 한국 정부로부터 각종 기업으로부터 왜냐하면 각종 기업 입장에서도 위성도 비싸지만 이 런치하는 게 비쌌거든요. 발사체 자체가 비싸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야 5천만 달러밖에 비용이 안 들어요. 한 대 띄우는데. 근데 한 대 띄우는데 가가지고 50개 정도 뿌리고 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5천만 달러도 들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나눠서 낼 테니까. 나눠서 엠빵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엠빵 할 테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뭐 예를 들면 500만 달러라든지 뭐 600만 달러만 내면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뭐 거기 입장에서 500만 달러만 해도 500만 달러 가서 50개 올리면 훨씬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용이 5천만 달러밖에 안 든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독주 체제가 지금 대단히 강화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질문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승욱님께서 네. 승욱님 맞죠? 승욱님이 2단 발사체까지도 재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네, 라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맨 밑에 있는 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까지. 왜냐하면 뭐 하겠다는 거면 왜냐하면 이 로봇 젓가락을 만든대요. 로봇 젓가락을 만들어서 하나 쏘아 올리면 맨 밑에 거를 보통 버리거든요. 요거를 딱 젓가락으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 로봇 젓가락으로 잡아가지고 떨어지는 걸 잡아가지고 얘를 갖다가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얘까지도 재활용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정말 비용을 커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게요. 1억 달러가 아니라 5천만 달러가 드는 것이 시장을 파괴시키는 시장을 재정립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스페이스X가 좋아서 거기다 맡긴 게 아니라 싸니까 맡긴 거예요. 우리 위성 올려주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한다라면 안 맡길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추종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아니 저 정도 비용이면은 다른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왜 살아남는 거죠? 누가 저 기업을 씁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건 유나이티드 네. 그런 걸 더 비싼데 누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거죠? 그림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십시오. 여기 그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20배, 30배 차이가 수주량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22년 3쿼터에 쏘아 올린 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ULA는 뭐 15개, 20개 쏘아 올렸다면 여기는 200개를 넘게 쏘아 올렸잖아요. 3개월 동안. 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야,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고 러시아도 싸가지고 우리나라도 러시아 위성 쓴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가격이 아무리 싸다 그래도 이것밖에 못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이 시장을 완전히 싹쓸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아니던 중국 거 자체로서 올릴 테니까 중국이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스타링크가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네 거도 이제 스타링크랑 똑같은 상품을 만들었어요. 자기네도 올리고 있나요? 그래서 적에도 인터넷 위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C가 대단히 이렇게 많게 나오는 이유도 중국 또한 스타링크랑 똑같은 적에도 인공위성 사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테슬라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절대 대만에다가는 적에도 인공위성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네.
중국의 테슬라 공장이 자기네 땅이 아니라 그렇죠. 공산당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네, 어떤 것도 안 하는데 그렇다고 또 중국 정부에도 회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못 들어간다. 대만 시장도 타이완 시장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통신은 대개 국가의 어떤 안보와 보안과 이런 것과 관련됐기 때문에 민감한 지역에는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란이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미국에 의존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정 기업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들에서는 안 들어올 텐데 위성을 아직까지 설치하지 많이 못한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인터넷을 설치하지 많이 못한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충분한 고객 국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겠네요. 미국에는 외곽의 도시에서 외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벌써 이미 회원 가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코멘트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호작질 매니아님이 커버리지는 위성 몇 개로도 가능합니다. 위성 개수가 늘면 수용 캐파시티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라고 네,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어쨌든 이 커버리지가 좁지만 촘촘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 통신을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타링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참 우리나라에도 스타링크가 올해 이제 한 2분기? 3분기면은 들어와서 이 스타링크 코리아가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잘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정부가 최종적인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네. 뭐 현 정부에서 만약에 허가를 해준다라면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거는 정부가 허가해주지 않는 이상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만약에 허가를 한다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고액이긴 하지만 가격이 계속 하락할 거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9달러 월 99달러면은 비싸잖아요. 네네. 좀 1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13만 원, 14만 원. 인터넷을 하는 것들이 뭐 해볼만 하겠죠. 근데 그래서 그 키트가 나오면은 자기 차에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개인이 아마 하지는 않을, 개인이 그 집이나 이런 걸 대체하기보다는 차에다가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우리 또 요즘 그거 많이 하잖아요. 차박 캠핑. 네. 뭐 차박하시고 거기에서 물론 와이파이로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연결하는 거,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넷플릭스 볼 수 있지만 좀 큰 화면에서 보면 화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차박하면서 큰 화면으로 본다든지 뭐 이런 데선 유용하게 당장 쓸 수 있겠죠. 네. 일단 저도 기사를 찾아보고 유튜브에서도 저 일론 머스크 추종자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스페이스X는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유한 책임회사 스타링크 코리아를 지난 8일에 설립했답니다. 지난 8일. 설립했고 자본금 3억 원, 서울 서초구 강남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좋은 정보 너무 고맙습니다. 네. 3월 8일이면 진짜 얼마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에 스타링크 사업 운영 담당 임원인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 선임 이사가 대표격인 업무 집행자를 맡는다. 이러면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최종 승인은 아직 안 났지만 네네.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아마 저는 주고객이 우선은 일단 한국 군인이 될 거라고 봐요. 군대. 국방부에서 이건 계약을 안 맺을 수가 없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효과를 봤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효과를 봤는데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우리 군에 있는 탱크라든지 우리 군에 있는 드론이라든지 우리 군에 있는 정찰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스타링크는 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SK나 KT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궤도 위성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뛰어들겠다고 한 거지. 네. 지금 이렇게 커버리지를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스타링크는 북한도 다 커버리지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전쟁이 났을 경우라든지 유사시를 대비해서는 스타링크 고객사로 아마 이 스타링크 코리아의 유한회사 대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을 이미 만나지 않았을까. 국방부 실무자들은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고객이 꽤 작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추종자님이 그럼 스타링크랑 테슬라가 합병할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스타링크는 아니고 이제 스타링크 이제 스페이스X니까요. 스페이스X가 지금 원래 3위였죠 밸류에이션이. 근데 이거 내일 다루려고 하는데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이 2위로까지 올라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타트업이에요. 1위는
여러분도 아시는 틱톡을 갖고 있는 바이댄스가 바이댄스, 1위고요. 그다음에 2위가 아주 유사한 차로 원래는 격차가 컸었는데 언제부터 뛰냐면 이렇게 이런 좋은 소식이 올 때마다 가격이 뛰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지금 2위인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를 상장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목표는 진짜 화성을 가는 거거든요. 화성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걸 투자 자금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테슬라랑 합병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현명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합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연동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네네.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는 분명히 가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3년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늦으면 2024년에 테슬라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 테슬라 주가도 명확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박사님의 의견은 합병을 하는 게 그다지 장점은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화성 갈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스타쉽을 앞으로도 30개, 50개, 6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스타링크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스타링크 사업도 원래 화성 가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스타링크라든지 그리고 위성을 대신해서 위탁해서 띄워주는 것만으로는 물론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사라든지 미국 방송이라든지 세계에서 이 시장을 정말 싹쓸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화성까지 가려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그게 헛된 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화성까지 갈 필요가 있을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타쉽도 내일 하겠지만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톤이나 물건을 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인공위성이 100톤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망할 거다. 왜? 100톤짜리 맨날 띄우는데 텅텅 비어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위에다 하늘에다 올리는 것에 100톤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라면 테슬라랑 합병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네. 이 스타링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 스타링크에서도 포인트는 가격, 비용을 낮춰가지고 네.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 시장을 싹쓸이 해버리려는 그런 우주 산업에서도, 우주 발사체나 아니면 우주 스타링크, 인공위성, 인터넷 요런 쪽에서도 역시 싹쓸이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에도 물론 뭐 나쁘지 않겠죠. 돈을 벌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거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